일단 첫 번째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얘기만 할게. 첫 번째 1, 2차라고 차수를 정했잖아. 그렇지? 차수를 정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최고차항의 개수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면 ax 플러스 b는 제로다 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이게 1차 방정식이야 라는 얘기가 있다면 돼서, 그러니까 이 멘트가 필요해. 1차 방정식이다 라는 멘트가 있다면 a는 0이 아니어야 한다고 돼서 이런 얘기라고. 마찬가지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다가 너에게 2차 방정식이야 라는 멘트가 있다면 반드시 a는 0이 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죠?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이제는 조금 더 격 있는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멘트가 없다면, 그렇지? 만약에 이런 멘트가 없다면 a는 0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방정식 ax 플러스 b를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을 풀어주겠니? 라는 멘트가 있다면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를 나눠서 그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되겠다고. 되겠죠? 뭐 그 정도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차수를 지정했으니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 되지 말아라. 다음 두 번째. 야, 방정식이 무엇이니? 뭐래? 왜 잘 가다 말아? 미지수가 존재하고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일요일 11시에 매주 하는 그 프로그램 뭐야? 서프라이즈라고. 요새는 안 하나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한 20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되게 유명한 거 있어. 진실 혹은 거짓. 그치? 그렇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등식. 그렇지.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의 방정식엔 미지수가 있고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야.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이때 맞는 말이 되게끔 하는 특정 미지수의 값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라고. 되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 방정식이라는 게 거짓인 건 딱히 관심이 없어. 그지? 거짓인데 내가 알아서 뭐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참이 되게끔 하는 녀석만 모아왔을 때 그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 x를 뭐라 부른다고?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나랑 한자가 같아요. 그래서 근이라고 합니다. 근. 해라고 합니다.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미지수의 값인 거야. 됐죠? 방정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미지수의 값. 그러면 자, 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됐죠? 얘는 지금 방정식이죠. 방정식이야. 됐죠? fx는 0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너의 근이가 근이가 x는 알파라고 주어져 있다면 돼서 이렇게 멘트를 살려놨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런 얘기라고요. 너의 이 방정식의 미지수의 자리에 x는 알파를 때려 박았을 때 된 거야. 즉 f의 알파는 제로라는 등식이 등장하면서 이 등식은 어떤 식이라고? 참이라고. 됐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 다시 fx는 제로라는 방정식의 근이 x는 알파다라는 멘트는
x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그 등식이 참이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됐냐고? 그럼 반대로 이런 얘기야. 어떤 fx는 제로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는빵이 되는 게 참이래. 그 말은 즉슨 fx는 제로라는 방정식의 근이 x는 알파라는 얘기라고. 되겠냐고? 납득이 되시죠? 자, 다시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 것 같겠지만 좀 따라와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3x 마이너스 6은 제로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그잖아. 있을 때 이 x 자리에다가 미지수 자리에다가 2라는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그랬더니 얘가 3 곱하기 2 마이너스 6은 제로가 어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죠? 참이 되었다는 겁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이때 너가 근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방정식의 근을 찾아 나가는 순서가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고요. 됐죠? 방정식에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게끔 하는 숫자를 찾는 거고, 그 숫자를 이제 요령껏 찾는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풀어왔던 방정식에 대한 해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자, 가보자. 요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겁니다. fx는 제로의 근이 있는데 그게 x는 알파래. 됐죠? fx는 제로의 근이 x는 알파입니다. 그때요. f의 3x-1은 제로의 근이는 누구니? 요런 식. 이거에 대한 답변이 다 되셔야 된다고. 근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 잘 와, 봐봐. 일단 첫 번째입니다. fx는 제로라는 방정식의 근이가 x는 알파래. 그럼 어떤 식이 참이래? 그렇지. f의 알파는 제로라는 등식이 있을 때 이 등식이가 참인 등식이다. 이거 오케이? 괜찮죠?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새로운 방정식이 등장한 거예요. 그잖아. fx라는 식이랑 f3x-1이라는 식은 다른 식이잖아. 그치? 어쨌든 새로운 방정식이 등장했는데 그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래. 그치? 그럼 방금 얘기했잖아. 근이라는 건 근이라는 건 그 방정식의 미지수의 자리에, 그죠? 이 x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 주어진 등식이 참이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여기 용납이 되나요? 그랬을 때 이 x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찾는 걸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자, 그때 내가 지금 이 등식을 참이 되게끔 하고 싶어. 그러려면 방법이 뭘까? 이 자리가 뭐였으면 해? 왜냐면 네가 참인 걸 알고 있거든. 그잖아. 이런 모양은 무조건 참이라며.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근이라는 걸 찾아갖고 이 식이 참이 되게끔 만들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 동글 친 이 자리가 알파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라고. 감당이 돼? 그죠? 즉 여기 있는 3x-1이라는 자리가 알파가 될 수 있게끔 어떤 x를 집어넣는다면, 그치? 어떤 x를 집어넣는다면, 즉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걸, 그죠? 자, 너를 여기 아까 f3x-1 자리의 x 자리에다가 집어넣는다면 이 3x-1이 알파가 되면서 f알파는 0이 참이 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가 저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요. 뭔 말인지 공감이 될까요? 괜찮겠죠? 진짜 몹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그냥 이런 겁니다. 야, fx는 제로의 두 개의 근이 있어. 알파와 베타래. 그래 놓고 있잖아. 알파와 베타의 합이 2래. 아하, 이런 상태래. 자, 그때 f의
3x 플러스 1은 제로의 두 개의 근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겠네? 가능할까? 해결해 보겠니? 37초 드릴게. (15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얼마요? 젠장. 이제 얼?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이가 나왔는데 베타는 이게 아니지. 아니, 다 합을 구하려니까. 얼마 나왔어? 3,000원 걸 거야. 얼마야? 잠깐만 다시. 4, 3, 2, 1. 아이씨. 자, 얼마라고?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에이씨, 아니지. 숫자를 구하려니까. 자, 보아라. 보라우. 알았어. 한 번씩 이렇게 돈 걸고 내가 문제 내줄게. 좋아. 뭐 0일 수도 있죠. 한번 해볼게요.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내가 기회를 줄 때 잘 받아 먹어. 알겠어? 내 지갑에 현금 좀 많이 넣어놔 다니게. 그래, 씨. 스터디 투 원이라고 들어봤어?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거잖아요. P2E라고. 플레이 투 원. 돈 버는 게임이 유행이거든. 근데 나는 오케이? S2E. 돈 벌기 위해 공부하라. 내가 상금을 현금으로 걸겠다. 사행성 공부 얼마나 좋나요? 자, 보세요. 일단 근이 뭔지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면 여기 네 두 근이 그렇다는 건 F의 알파는 제로라는 등식과 F의 베타는 제로라는 등식이 있을 때 얘네 둘이가 참인계요. 그쵸?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일단 맞는 말인 겁니다. 자, 그때 도대체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참이 되겠냐라는 얘기니까 이 자리가 알파 또는 베타 모양이 되게끔 X자리에 무언가를 집어넣으시면 돼. 그렇잖아. 그래서 3X에 플러스 1이가요 는 알파가 되게끔 하는 X를 찾고 싶고 그 X를 찾았더니 X가 어때?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더래. 된 거야? 그러면 베타 때도 똑같은 등식이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이 요 방정식의 두 근위는 X는 뭡니까?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과 또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니네 둘이를 더해달래매. 그치? 그래서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됐냐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래? 2래. 그래서 너는 빵이야. 오케이? 이런 겁니다. 일단 방정식의 근이란 녀석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됐죠? 그런 게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 이외에 1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음. 다 했으니까. 그래서 촤촤촤 기본 문제 7번 보겠습니다. 7-1번 7번이 아니라 그래 7-1번 다음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래. 그러니까 x가 미지수인 거죠. 첫 번째요. a에다가 x 마이너스 1 그 다음 는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 늘 방정식 푸시던 대로 그냥 푸시면 돼. 그죠? 그래서 여기는 ax 마이너스 a는 x 플러스 2가 된대. 그래 놓고 x는 x끼리 아닌 건 아닌 것끼리 그래서 a 마이너스 1에 x는 a 플러스 2가 됩니다. 되십니까? 그죠? 그래갖고 이제 지금 난 뭘 하고 싶어? 양변을 나눠버리고 싶어.
된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잘 봐봐. 어디를 찾아봐도 1차 방정식이란 얘기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1차 방정식이야 그랬으면 얘가 0이 될 리가 없는 건데 지금처럼 그런 멘트가 없으니까 얘가 0이 될 수도 있다고. 되겠냐고. 그래서 상황을 나누셔야 된다고. 첫 번째요. 그 a-1이가 0이 아니라면, 그래서 0이 아니라면, 즉 a의 값이 1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게 1차 방정식이고 얘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x는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눠주니까 x의 값은 a-1 분의 a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게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말이야. a가 1일 수도 있다고. 되냐고? 그러면 a에다가 1을 대입하자고. 그래서 대입해보니까 0 곱하기 x는 3이라고 나오네. 된 거니? 이 등식에 대한 해석을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이 미지수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더라도 그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이 녀석은 무조건 거짓인 상태인 거야. 그쵸? 즉 이와 같은 등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라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죠? 따라서 자 방정식을 풀어라 했잖아.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a가 1이 아닐 때는 그때는 방정식의 해 x는 a-1분의 a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럼 두 번째 a가 1일 때는 그 방정식의 해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다 해. 넘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ax 마이너스의 a 제곱이가 bx 마이너스의 b 제곱이와 같습니다. 똑같이 갑시다. 그죠? 넘기고 넘기시면 a 마이너스 b의 x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변이가 인수분해가 되지요. 그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x는 a 마이너스 b에다가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욕구가 겁내 생긴다고. 그지? 여기가 모양이 똑같고 똑같으니까 자꾸 막 지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이게 지운다는 것 자체가 양변을 얘네들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나눗셈이라는 걸 할 때는 그자가 0인가 0이 아닌가는 꼭 따져주고 나누셔야 함. 그지?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a와 b가 같지 않을 때요. 그럼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x는 나누고 나눴더니 a 플러스 b가 된대. 이게 근인가 봐.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근데 만약에 a와 b가 똑같다면 자, 좌변 0 곱하기 x는 우변 0이 되었죠? 그지? 뭔 소리니?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x 자리에다가 뭘 갖다 때려 박더라도 이 등식은 언제나 참입니다. 또는 이거 무슨 식이요? 항등식. 그지? 항등식의 기본 자세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 a와 b가 다를 때는 그때는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와 b가 같을 때는 해는 해가 무진장 많아요 라고 답을 하겠대요. 좋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a 제곱에 플러스 6의 x 그리고 플러스 2는 a에다가 5x 플러스 1이다. 뭐 풀어보자.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풀어볼게요. 여기 넘어오시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a 제곱에 마이너스 5의 a 플러스 6의 x는 a 마이너스 2
그렇니? 그죠? 전개에서 적절히 이렇게 x가 있는 애들, 없는 애들 나눠서 그냥 분류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바라바라 a-2, a-3의 x는 a-2라고. 그래서 얘 x 앞에 있는 걸 다 치워버리고 싶은데, 그잖아. 여기 얘네들을 다 치워버리고 싶은데 네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기가 0이 아닐 때요, 즉 a가요 2도 아니고요 3도 아닐 때요, 그러면 이자가 는빵이 아니니까 양변을 나누는 게 가능해. 그렇지? 그래서 나눠. 그러면 x는 뭐가 되겠니? 이거 얘는 약분이 되겠죠? a-2는. 그렇죠? 그래서 a-3분의 1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그 둘 중에 만약에 a가 2라면, 그치? a가 2라면 2 하고 집어넣을게요. 그랬더니 식의 모양이 0 곱하기 x는 0이라고 되면서 항등식이 되었다. 그죠?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a의 값이 3이라면, 그치? 주어진 등식이가 여기는 여전히 0 곱하기 x인데 우변이가 1 되잖아. 그치? 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오케이. 됐죠? 따라서 그냥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a가 2도 3도 아니라면 그때 x는 a-3분의 1이고, 그 다음 두 번째, a가 2라면 해가 무진장 많다. 해무만.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a가 3이라면 해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냥 방정식. 넘어갑시다. 네, 보도록 합시다.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인 것 같아요. 7-2번이에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냥 절대값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잖아. 절대값이라는 걸 접근하는 두 가지 방향을 소개를 할까 해요. 첫 번째가, 일단은 수학 어디를 가더라도 절대값의 가장 기본은 뭘까? 그자의 범위를 나누어서 절대값을 벗겨내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 등장하면 그 안에 있는 놈이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한 다음에, 또는 나누어 가지고 그 절대값을 벗겨내고 풀어내시면 되겠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절대값이라는 녀석의 정의가 두 개의 포인트가 있을 때 걔네 둘 사이의 거리라면서, 그치? 두 개의 포인트 사이의 거리라면서 요걸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를 할까 해. 자, 일단 첫 번째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절대값 본연의 모습대로 범위를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요. 2x에 플러스 4인데, 그렇잖아. 지금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여기 너 x-1이 양수일 때냐 음수일 때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첫 번째, x의 값이 1보다 작을 때와, 즉 x-1이 음수일 때와, 두 번째,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얘기를 하자고. 되냐고. 그러면 x의 값이 1보다 작으면 이 자리가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은 부호를 바꿔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 요렇게요 는 2에 x 플러스 4가 된대. 된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걸 풀어주시면 돼. 넘어가시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괜찮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는 1보다 작다라는 가정하에 출발했잖아. 그잖아. 근데 만약에
이 등장하는 x값이 1보다 큰 놈이 나왔다면 걔는 해가 될 수가 없을 건데 지금은 괜찮다고 되겠냐고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자, 다음 두 번째요.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자리가 양수거든, 양수. 그렇죠? 그럼 양수란 녀석들은 그냥 절대값을 벗겨내셔도 되는 거고 는 2x 플러스 4래.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랬을 때 느무가고 느무가시면 x의 값이 어때요? x는 마이너스 5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오! 보니까 어때? 1보다 크기로 했는데 그잖아. 1보다 컸으면 좋겠어 라고 가정하고 출발한 건데 1보다 크지 않네. 그죠? 그러니까 너는 해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겠다. 그런 얘기. 됩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절대값이 등장하면 그놈아가 음수냐 양수냐를 상황을 나눠 놓고 절대값을 벗겨낸 다음에 그냥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보레이. 이번에는 절대값에 x 플러스 2와 플러스 절대값에 x 마이너스 3은 7이다 라는 방정식이래. 그러면 역시 얘네들 절대값이 두 개니까 각각이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로 상황을 나눠 갖고 하시면 된 거야. 자, 그러면 봐라. 둘 다 플러스일 수 있음. 그지? 그 상황들을 나누겠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일 수 있고 네가 마이너스 네가 플러스인 거 있고 둘 다 마이너스인 거 있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절대값을 풀겠다고요. 그래서 자, 근데 내 질문, 야, 상식적으로 얘들아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 중에 누가 크니? x 플러스 2가 크겠죠. 그죠? 똑같은 x에다가 넌 3을 빼놨고 넌 2를 더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음. 그잖아. 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3보다 크기 때문에. 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2도 0보다 크거나 같고 x 마이너스 3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때, 됐죠? 둘 다 양수일 때. 그러면 야, 니네 둘이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대. 둘 다 만족하려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된 거야? 그잖아. 자,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있는 네 녀석과 네 녀석이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그냥 벗겨낼 수 있고요. 요렇게요. 그죠? 는 7이래. 된 거야. 그래서 방정식을 푸시면 x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게 2x가 8이니까요. 4 이렇게 나오네. 된 거야? 오케이. 3보다 크거나 같기로 했는데 4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괜찮음. 요건 나중에 이제 해로 적으려고. 된 거죠? 괜찮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렇지? 여기 얘는 플러스인데 너는 마이너스인 경우, 즉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경우요. 그러면 역시 니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야 써. 된 거야? 이해가 되시길 바래. 이건 당연한 그냥 부등식이잖아. 자, 그래서 그 경우엔 잘 봐. 얜 플러스니까 그대로 벗겨내야 함. 그렇죠? 그러면은 x 플러스 2이고요. 다음 넌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바꿔달라고. 되냐고? 그래서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이요. 되죠? 는 7이래. 그랬더니 x값과 무관하게 얘가 어때? 거짓이지? 그지? 등식이 성립하지가 않는다고. 그런 상태라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해가 없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대. 된 거야? 그지? 그냥 여기는 해가 없는 거야. 맞는 말이 되게끔 하는 미지수의 값이 없잖아.
그래서 항상 이 등식이가 거짓이니까. 오케이.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니네 둘 다 음수일 때요. 그러면 뭐겠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겠죠?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 둘 다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x의 플러스 3은 7일 거래. 그렇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1이고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6, 2x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봐. 아하, 괜찮죠? 그죠? 따라서 그냥 이 이 방정식의 해는, 처음 제시한 너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4라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지? 그지? 자,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잘 봐요. 봐요. 요 방정식을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푸는 게 가능해요. 정의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잘 봐봐. 그냥 이런 거야. 선생님이 실수 단원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절대값 a-b 라는 모양은 너의 정의가 수직선상에서 이 두 개의 점 A와 B가 있을 때 걔네 둘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했거든. 그잖아. 그죠? 이게 절대값의 정의입니다. 절대값은 수직선상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 A-B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용납이 돼? 납득이 되지? 자, 그랬을 때 봐봐. 절대값의 x 플러스 2와 더하기 절대값의 x-3은 7이야 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 방정식을 내가 정의를 이용해서 읽어볼게. 그래서 자 얘만 조금 모양 좀 바꾸시면 얘는 절대값 x-2라고 쓸 수 있음. 됐니? 괜찮겠죠? 내 의도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잖아. 절대값 A 빼기 B 모양은 얘는 수직선상에서 두 개의 포인트 A, B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이 정의를 이용하려고 요 가운데를 일단 마이너스가 되게끔 자세를 맞췄지. 자, 그랬을 때 봐라. 얘를 뭐라고 읽을 수 있니? 그렇죠. 수직선에서 x와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의미함. 된 거야? 가능하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얘는 뭐니? 수직선상에서 x와 그리고 3 사이의 거리를 의미해. 된 거야? 그잖아? 가능하잖아?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방정식이 원하는 x가 누구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진 거리와, 된 거죠? 수직선에서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7인 자리를 원하고 있다고. 간단히 돼? 되지? 방정식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다시 절대값의 정의대로 지금 이 방정식에서 원하는 x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7인데를 찾으랬다고. 됐냐고? 자, 그래서 수직선을 그냥 그려보겠디. 그래, x야. 자, 그때 기준 자리가 마이너스 2와 어디니? 3이란 자리가 있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네 두 숫자 사이의 거리는 5인 듯. 된 거야? 그러면 자, 봐봐. 다시 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봐.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에서 떨어진 거리와 3에서 떨어진 거리의 합이 7이 돼야 돼. 그러면 자, 첫 번째 질문. 얘들아, x가 여기 있으면 되니? 안 되겠죠? 왜? 거리의 합이 얼마야? 5가 되잖아. 그잖아. 여기에 x가 있으면 마이너스 2에서 떨어진 거리와 3에서 떨어진 거리의 합은 무조건 5야. 된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x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요 바깥쪽으로 x가 나가야 돼. 되니? 자, 그때 말이야.
마이너스 2로부터 떨어진 거리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잖아. 그지? 그 다음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잖아. 된 거야? 이 파란 선과 노란 선의 합이 7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딱 끊어보니까 그죠? 여기 이만큼이랑 여기 이만큼은 똑같거든. 그렇지? 그리고 여기 이만큼은 얼마야? 5잖아. 5. 된 거? 그러면은 얘네들 똑같은 길이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겠죠? 자, 봐. 다시. 파란 길이랑 노란 길이를 더한 게 7이어야 한다고. 되겠냐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5잖아. 5. 그럼 파란 놈 중 이만큼의 길이는 5로 뜯은 거고, 그러면서 파란 놈 요만큼이랑 노란 놈 요만큼이 똑같은데 걔네들 다 더한 게 7이어야 된다고. 되냐고? 그러려면 이 길이가 1이어야 되지 않겠어? 된 거야? 그러니까 너 x는 얼만 거야? 3으로부터 1만큼 오른쪽으로 온 자리. 그래서 4요. 되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절대값의 정의를 갖고 방정식을 해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x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을 것 같거든. 그렇죠? 여기를 x라고 하면 역시 똑같아. 너가 마이너스 2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렇지? 요만큼. 그 다음 너가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요만큼이라고 했을 때 이 노란 선 길이와 파란 선 길이의 합이 7이 돼야 함. 그런데 노란 선 중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만큼이가 얘가 5거든. 그렇지? 그러면서 니네 둘이가 똑같다고요. 이만큼의 양이. 그렇죠? 그랬을 때 너 5 더한 게 7이어야 되니까 요 길이가 역시 1이어야 되겠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너 x는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2로부터 왼쪽으로 한 칸 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25 이렇게. 돼요? 괜찮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4라고 부를 수 있겠대. 이해가 되시남? 괜찮죠? 요런 풀이도 존재합니다. 둘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활용도가 더 자주 있는 건 이쪽이야. 이쪽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건데 그래도 절대값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의 정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된 거죠? 3번 보겠습니다. 3번. 절대값의 x-1은 절대값의 3-x야. 자, 풀어볼게. 첫 번째야. 여러분, 일단 이 방정식이 절대값 x-1이 절대값이라는 건 요 안에서 둘이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내 편하려고 절대값 x-3 이렇게 쓸래. 똑같잖아. 그냥 절대값 -3이나 절대값 3이나 똑같으니까 부호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그지?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방법 어떻게 들어가래?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또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간을 나누시면 돼. 된 거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그냥 이왕 나온 김에 이제 재밌게 좀 풀어봅시다. 첫 번째, 얘가 뭐니? 수직선에서 x와 1 사이의 거리야. 그지? 다음 두 번째, 얘가 의미하는 게 수직선에서 x와 3 사이의 거리야. 그지? 근데 걔네 둘이가 똑같았으면 좋겠대. 된 거? 그러니까 자, 나보고 찾으라는 그 x는 수직선 상에서, 그래, 수직선 상에서 1이 있고요 3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니네 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그렇지? 1로부터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았으면 좋겠대. 어디 있어야겠니? 한가운데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x는 2라는 아이가, 즉 이렇게 똑같아야 되니까 네가 해가 되겠다. 뭐 그런 얘기.
됩니까? 납득이 되죠?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외워지셨으면 좋겠는 내용인데, 자, 봐요. 절대값 x-a는 절대값 x-b야.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등장한다면 외우도록 합시다. 얘는요, 반드시 항상 x는 그 a와 b의 중점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다 해. 이건 앞으로 상식이 되셨으면 좋겠어. 머릿속에 콱 박아 놓으셨으면 좋겠어. 되겠죠? 절대값은 거리입니다. 그보다 이전에 역시 절대값은 범위를 나누는 게 역시 중요함. 그러니까 다 중요해요. 다 연습하세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본 문제 7-3번.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재미로 갖다 놓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재미로 풀어봅시다.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렇구나,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했습니다. 평균 속력이 88km/h인 이 자동차가 28km를 달리는 순간에 뭔데? 시침과 분침이 겹쳤다고 합니다. 자, 그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지금 시계가 있는데 9시와 10시 사이에 간대. 그러면은 9시니까 이렇게 9 해가지고 이렇게 시침이 있었을 거고, 12 해가지고 이렇게 분침이 있었을 거야. 대체 9시 해가지고 이제 이때 출발을 합니다. 언젠가 출발을 하는데 뭘 했더니 얘네 둘이가 이렇게 일치하는 순간이 발생하더래. 이렇게 그쵸?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순간이 발생하더라 함. 자, 그랬을 때 그때 시침과 분침이 겹치는 그 시각을 구하래. 잘 봐. 여러분,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인가요? 언젠가 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분침은 1시간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분침이는 60분 동안 360도를 돌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침너는 1분에 60으로 나눠주면 6도의 회전을 한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시치미는요 60분 동안이요, 60분에 몇 도를 돌아가니? 9에 있던 게 10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60분 동안. 그러면 이게 몇 도게? 12분에 360도. 그렇죠? 그래갖고 30도가 돌아갑니다. 오케이? 괜찮지? 그잖아. 자, 그랬을 때 그럼 넌 1분에 2분의 1도만큼이 돌아갈 거야. 된 거. 자, 그랬을 때 보시야. 야, 시치미가 돌아간 양은, 아니 분침이부터 할래요. 분침 너가 돌아간 양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쵸? 그러면 그 분침이 돌아간 양은 내가 시각이 아니라 시간을요 t분 후라고 했을 때, 됐죠? t분만큼이 흘러갔을 때, 자, 그때 너가 돌아간 양은 1분의 6도니까 6t만큼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잖아. t분 동안 돌아간 양은 6t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치미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돌아갔습니다.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네가 돌아간 양은 2분의 1에다가 t가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보시면 빨간 놈에다가 90도를 더한 게 노란 놈이랑 같잖아. 그렇잖아. 그럼 90도 3개, 270도를 더한 게 얘네 둘이가 같아야 돼. 됐습니다. 방정식 풀어줄게요. 그러면 2분의 11t의 값이 270도와 같아.
그러니까 270도 됐어. 그냥 270과 같아. 됐죠? 그래서 양변 나눠주시면 시각 t의 값은 11분의 54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1번에서 뭐하래? 시침과 분침이 같아지는 그 시간을 구하래잖아. 그죠? 그건 9시. 뭐 이렇게 이상한 시간이 있나요? 11분의 540분. 되시죠? 맞네요. 된 거야?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뭘 하래? 이 자동차가 서울 요금소를 언제 출발했니?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동한 시간을 구해보시면 지금 평균 속력이 88이래. 근데 속력분의 이동한 거리가 28이죠. 그쵸? 이게 시간 아니겠니? 그치? 이자가 이동한 시간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넌 얼마야 이거? 4로 나눌 수 있나요? 4로 나눴더니 22분의 7 이렇게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이게 뭐야? 니네 자동차가 달린 시간이야. 그치? 달린 시간이고요. 그랬을 때 그만큼 달렸더니 이 시간이 되었다는 거잖아. 그러잖아. 그래서 그 시간은요 9시 몇 분에 출발했냐 이거? 11분에 540 빼기, 그러니까 간 시간을 빼야 되겠죠. 22분에 7을 뺀 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9시 몇 분이게요? 22분에 1080 빼기 7이니까 1072분. 아닌데 73분. 그렇죠? 이게 답이라고? 모레이샹. 아, 미안요. 단위를 안 바꿨죠? 그렇죠? 단위를 안 바꿨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이거는 시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시간이잖아. 시간. 분인데 우리는 분으로 나타내셔야 되는데, 어우, 미안요. 이거를 곱하기 60을 하셨어야 돼. 된 거야. 그랬더니 그건 11분의 210 이렇게 되지 않니? 그죠? 30 곱하기 7이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따라서 다시 9시에다가 11분의 540 빼기 11분의 210 하면 11분의 330. 와우. 9시 30분에 출발함. 깨끗하군요. 자, 요것만 얘기함. 이 차 방정식을 풀 건데, 이 2차 방정식을 푸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위가 뭘까?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니? 2차 방정식을 풀래.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시니? 이게 있어. 너는 뭐 하냐고. 그래.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 게 무조건 정답. 그지? 되면. 그지? 되면 하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근데 안 돼. 그럼 뭐 할 거요? 아니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고. 그래. 그의 공식. 그쵸? 그의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의 공식. 그랬을 때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음에, 그때 이 2차 방정식의 근 x는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해. 이건 뭐 막 노래로 외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옛날에 과거 거의 일제시대에는요. 그죠?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거 못 외워서 노래를 불러야겠니? 그죠? 그냥 외우는 거죠. 그지? 옛날에 응답하라 1988이라고 봤어? 거기 보면 과외하는 장면 나오거든? 그 도롱뇽이 아빠가 그 학교 선생님인데 투잡으로 이렇게 과외를 하신다고 한 8명을 앉혀놓고 과외 수업을 하는데 걔네들한테 근해 공식을 주입할 때 노래를 부르시잖아. 그지? 산 할아버지 노래에다가 근해 공식을 붙여놨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외웠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외우세요. 그죠? 그냥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뭐 얼마나 어렵냐고. 그잖아. 됐어? 외워졌어? 외워졌어. 자, 그런데 말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근의 공식 배웠어? 배웠어. 배웠어? 배웠어? 배웠고 쓰레 쓰레 말래 그거 쓰레 그쵸.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몰라요. 내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쓸 수 있는 건 무조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근의 공식이라고 해서 만약에 말이야 우리 B가 그쵸? B에 적힌 이 녀석이가 짝수라면 B가 짝수라면 그렇죠? B 자리에 적혀 있는 게 짝수라면 아니면 사실 더 엄밀히 따지면 짝수라기보다는 그냥 2 곱하기 어쪽으로 되어 있는 모든 모양이라면 그렇죠? 여기에 문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복소수가 있든가 말든가 다 모르겠고요. 그냥 2 곱하기 어쩌고 모양이라면 반드시 그 B의 반띵이를 내가 B 다시라고 했을 때 그래서 2 곱하기 어쩌고 모양으로 B가 잡혀 있을 때 그 B의 반띵이를 B 다시라고 하면 X는 그쵸?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그쵸? 무조건 외워놓고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왜 안 씁니까? 그죠? 진짜로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현관에는 두 부류로 갈리더라고. 첫 번째, 넌 머리가 빠가살이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써 해갖고 이걸 안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야씨 이거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약분되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 라는 개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죠? 그거 아닙니다. 그냥 근해 공식을 쓰되, 그지? 쓰되 가운데 있는 녀석의 모양이 2 곱하기 어쩌고 모양이면 무조건 반근해 공식을 쓰는 거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해 공식은 똑바로 쓰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그 근해 공식이라는 걸 적용을 하실 때 이 자리 있잖아. 이 자리. 이 자리는 되도록이면 실수, 아니 1, 아니 자연수, 양의 정수 정도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건 뭐 의무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야 계산 실수가 조금 덜하고 우리의 계산이 좀 편하더라는 거야. 되죠? 그래 놓고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합시다. 됩니까? 됩니까? 그러면서 근해 공식이 얼마나 땡큐 하냐면 A, B, C는 복소수입니다. 아하. 괜찮아요? 그러니까 개수 자리에 루트가 들어와도 근해 공식은 쓸 수 있다는 거고, 개수 자리에 허수 i가 들어와도 근해 공식은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적용하시면 그냥 2차 방정식을 푸실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 다음 시간에 계산해 봅시다.